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필기체 소문자 G를 연습해 볼 거예요. 필기체는 정자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먼저 정자체로 G를 써보겠습니다. 네, 동그라미가 너무 크게 써졌네요. 이렇게 G를 썼습니다. 자연스럽게 각도, 즉 기울기가 기울여져서 쓰는 게 필기체죠. 그래서 기울기만 변형을 해서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차적인 필기체 형태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앞에 철자와 뒤에 철자가 자연스럽게 이 연결고리로 이어지면서 쓰는 게 필기체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결고리까지 포함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연결고리 시작이 되고요. G의 몸통 뒷부분 동그라미 시작점까지 가서요. 필기체는 물 흐르듯이 써내려가는 흘림체이기 때문에 획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겹치면서 나오면서 몸통의 동그라미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완성해 주고요. 여기서 다시 기둥 내리고 다음 자를 위한 연결고리 그대로 연결이 되면 됩니다. 줄노트 안에 다시 써볼게요. G는 필기체가 특별히 어렵진 않아요. 필기체는 이쁘게 쓰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비율에 맞게 쓰는 건데요. G 몸통과 다리의 비율이 1:1로 동일한 높이로 써줘야지 맞는 비율이 됩니다. 물론 캘리그라피 할 때 미적으로 변형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롱다리로 G를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문장 속에서 쓸 때는 이 1:1의 비율에 맞게 써주셔야지 써놨을 때 다른 철자들하고 키높이 균형이 다리 길이 삐뚤빼뚤하지 않고 제대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체 G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붓펜으로 한번 써볼 거예요. 필기체는 이렇게 이어서 쓰는 거다 보니까 어디부터가 글자의 원획이고 어디는 연결고리인지를 획의 굵기로 표현을 합니다. 필기체 쓸 때 힘 조절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연결고리는 최대한 가늘게, 그리고 필기체는 내려오는 획, 내려올 때 힘이 가해져서 획이 굵어지게 되고요. 다시 올라갈 때 힘을 뺍니다. 획이 가늘어지죠.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힘이 가해져서 다시 획이 굵어지고요. 마무리하고 연결고리로 올라가면서 힘이 빠지면서 획이 자연스럽게 가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굵은 획과 가는 획의 조절이 돼야지 흘림체 특유의 느낌이 살아있는 입체적인 필기체가 됩니다. 이번에는 G가 다른 알파벳 철자들과 연결이 될 때 그 연결고리 유형을 보면은요. 앞에 연결고리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요. 뒤에 연결고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요거는 G 앞에 철자가 밑에서 끝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C와 연결이 될 때는 C는 밑에서 끝나서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밑에서 위를 향해서 연결이 G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겹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G의 몸통과 연결고리가 겹쳐지는 부위가 길죠. 그리고 두 번째는 G 앞에 철자가 위에서 끝나서 G도 바로 위에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경우예요. B, G의 조합을 예를 들면 B 입장에서는 B의 중간에서 연결고리가 끝이 나지만 G는 B와 달리 머리가 없죠? 몸통과 다리로 이루어진 철자이기 때문에 G 입장에서는 연결고리가 위에서 시작이 돼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G 앞에 O, B, V, W 이렇게 위에서 끝나는 철자가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서 바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이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22개의 철자가 연결이 될 때는 이렇게 밑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G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뒤에 철자와 연결이 될 때의 연결고리 형태를 보면은요. 요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요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요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 GT 조합을 보시면은요. 요렇게 연결이 되게 되죠. T와 같이 기둥이 있는, 즉 머리가 있는 철자가 연결이 될 때는 다 요 유형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GT뿐만 아니라 GB, 그리고 F, H, K, GL, GT. 네, 이렇게 기둥이 있는 철자들은 이 첫 번째 연결고리 유형으로 연결이 되면 되고요. 이때 주의할 게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연결고리의 모양인데요. G를 단독으로 써놓고 보면 쓸 때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요 연결고리 G 다리가 마무리되면서 연결고리 꼬아지는 모양이 이런 형태로 꼬아지게 되죠. 하지만 G 다음에 철자가 와서 연결이 돼야 될 때는 이 형태로 길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안 되겠죠?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GT. 이렇게 돼버리죠? 네,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 모양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요렇게 물결 무늬로 턴을 해주셔서 요렇게 올라가야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철자가 무리 없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돼야지 철자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하실 거는 이 연결고리의 길이에요. 예를 들어 GT를 쓰는데 요렇게 썼다 하면 연결고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T가 여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철자 간의 간격이 너무 비좁아져서 균형이 깨지겠죠. 또는 어떤 실수를 유발하게 되냐면 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딱 붙어서 연결고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면 기울기는 맞지만 자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들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렇게 틀어져서 내려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글자 간의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가 됐지만 기울기가 틀어지게 되죠. 예, 어느 쪽이든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의 길이는 너무 가파르지 않게 적당한 만큼 빼주셔야지 그 다음 철자가 필기체는 누워서 써야 되잖아요. 누울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정상적으로 써질 수가 있고요. 글자 간의 간격도 일정한 간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의하실 거는 연결고리의 높이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G에서 연결이 되면서 예를 들어 이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써놨을 때 1대1대1의 비율이 돼야 되는데 너무 짧게 써졌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에 올라가는 높이는 G에 정확하게 몸통만큼 하나 더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비율이 1대1대1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고리의 모양, 특히 G는 연결고리의 모양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연결고리의 길이감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연결고리의 높이 조절을 제대로 하셔야지 써놓고 봤을 때 키 높이가 제대로 맞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유형을 보면은요. G의 몸통 높이만큼 딱 맞춰서 연결고리 빼주고요. 마무리를 이렇게 동그라지게 연결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GD 조합을 쓴다 하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죠. 정확하게 연결고리의 높이가 G의 몸통 높이 딱 맞춰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철자 원의 시작 지점까지 가서 겹쳐지면서 나와야지 자연스럽게 써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GD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GA, GC, GG, GO, GQ, 또 GZ 이렇게 동굴려져서 몸통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철자들이 뒤에 올 때는 다 요 두 번째 유형으로 연결이 되면 맞고요.
이제 세 번째는 G의 몸통 높이까지만 올라가는데 직선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예요. 대표적으로 GI를 보시면 이렇게 쓰면 되죠. G의 몸통 높이까지 똑같이 맞춰서 올라가서 여기서 I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유형으로 연결이 되는 조합은 GI뿐만 아니라 GE, GJ, GM 많아요. N도 되고요. GP도 되고요. 1번과 2번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다 이 세 번째 유형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는 길이와 또 높이와 그리고 모양이 정확해야지 철자 길이의 키 높이와 기울기가 맞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필기체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G의 연결고리와 비율을 중점적으로 해서 바로 GA부터 GZ까지 이어쓰기 실전 연습으로 넘어갈게요. GA입니다. 줄노트에 써볼게요. G를 쓰고 A의 연결고리 뺄 때 A의 동그라미 시작점인 뒷부분까지 가서요. 여기서 겹쳐져 나오면서 동그라미 시작이 되고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G 앞에 철자가 밑에서 끝나서 연결고리도 밑에서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서 연결이 된 거고요. G 앞에 철자가 위에서 끝나면 바로 연결고리가 위에서 위로 연결이 돼서요. G도 위에서 시작이 된 경우입니다.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먼저 보여드리면요. 슈가라는 단어인데요. 키높이는 다 잘 맞게 써졌고요. 기울기를 보니까 G까지는 기울기가 잘 맞았는데 A에 가서 A의 기둥이 내려올 때 틀어지면서 기울기가 변형이 됐어요. 요거는 A의 기울기 실수라기보다는 이미 연결고리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GA 조합은 연결고리 형태가 GA 연결고리 유형 중에서 두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동그라지면서 연결이 돼야지 맞는데요. 여기서는 보면은 동그라짐 없이 바로 이 앞부분에서 A가 시작이 됐어요. 급하게 쓰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뒤에까지 가기 번거로웠기 때문에 앞에서 대충 A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 A 동그라미 몸통은 쓰는데 기둥을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이 틀어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기울기가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요. D까지 가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나오고요. 여기에서 G와 평행하게 내려오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GB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G 기둥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고리 올라가서요. B 기둥 높이까지 머리 높이까지 키높이 맞춰서 B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흔히 하는 실수 단어로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포그바운드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 보시면 기울기는 다 잘 맞았는데요. 키높이가 몸통 길이의 키높이는 잘 맞았는데 머리 길이의 키높이가 잘 맞지가 않았어요. B가 너무 낮게 써졌죠. 다른 철자에 비해서. 이제 G처럼 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철자 뒤에 B처럼 머리가 위로 올라가는 철자가 연결된 경우에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G 밑에 다리에서부터 머리 위까지 연결고리가 한참 길죠? 연결고리가 제일 길게 연결되는 경우가 돼요. G에서 B가 연결될 때 G의 연결고리 유형, 첫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면 되는데요. 연결고리의 형태는 맞았는데 연결고리의 높이 조절이 잘못된 경우죠. G의 머리 높이만큼 하나 더 B가 올라오면 맞습니다. 그래야 1대 1의 비율이 되죠. 그래서 G의 몸통 높이만큼 하나 더 올라온다로 키높이를 맞추시면 가장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급하게 필기체를 쓰다 보면 충분히 끝까지 다 안 올라가고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B를 시작하려고 빠르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낮게 쓰는 실수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 키 높이는 몸통 길이 또 머리 길이 다 잘 맞았는데요. 기울기가 G에서 B로 연결이 되면서 B가 곤두서졌어요. B의 기울기 실수이기 이전에 이것도 연결고리의 실수인데요. 연결고리의 유형은 맞았는데 이번에는 연결고리의 길이감 조절이 잘못된 경우예요. G에서 B까지는 연결고리의 거리가 굉장히 길고 완만하게 갑니다. 근데 요거는 보시면 G에서 B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가질 않고요. 가파르게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면 그 다음 자 B가 기울기를 맞춰서 내려오려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G랑 너무 바짝 붙어서 간격이 거의 없이 좁아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B가 이쪽으로 틀어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기울기가 변형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연결고리는 필기체에서 높이도 적당하게 정확하게 맞춰주셔야지 키 높이도 맞지만 이렇게 연결고리의 길이감도 완만하게 길게 빼주셔야지 다음 자가 곤두서서 기울기가 삐뚤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연결고리 길이와 높이 주의해서 다시 제대로 써보면은요. 네, 이렇게 키 높이도 맞췄고요. 연결고리도 완만하게 빼줘서 B와 G가 기울기도 평행하게 되도록 적당한 간격 유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GC입니다. 줄노트안에 써볼게요. 네, G 기둥 마무리되면서 연결고리 자연스럽게 올라가서요. G 몸통 높이까지, 몸통 키 높이까지 연결고리 빼주시고 여기에서 C의 시작 지점까지 가서요. 겹쳐지면서 C가 시작이 돼서 나와서 자연스럽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네, 흔히 하는 실수 단어로 보여드리면은요. 윙체어라는 단어예요. 네, 첫 번째 거는 보시면 키 높이는 다 잘 맞았는데요. 기울기가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다가 G에서 C로 연결이 되면서 기울기가 곤두서서 좀 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H도 기울기가 연달아 틀어지면서 부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됐죠. 필기체는 기울기의 실수도 연결고리의 실수로 인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요것도 보시면 C 쓰기 전에 연결고리의 형태가 G에서 C가 연결이 될 때 이렇게 뒷부분까지 연결이 돼서 C 시작점이 겹쳐져서 나와야지 자연스럽게 누울 자리가 생기는데요. 급하게 쓰다 보면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여기 입구에서 바로 C를 시작해버리죠. 여기에서 기울기를 맞춰서 내려오려다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앞자 G와 너무 딱 붙어서 간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기울기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빠르게 쓰더라도 반드시 연결고리의 형태를 맞게 뒤에까지 가서 C 연결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간격 실수가 나오지 않고요. 누울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울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울기는 다 잘 맞게 써졌고요. 키 높이가 단어가 다 잘 맞았는데요. G에서 C가 연결이 되면서 C 연결고리의 키 높이가 몸통을 초과해서 너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C 몸통에서 연결고리가 일치가 되지 않고 벌어지면서 공간이 생겨져 버렸죠. 네, 요것도 G에서 연결이 되면서 연결고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않고요. 꼬리를 꼴 때 너무 과하게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G의 몸통과 연결고리가 공간이 없이 딱
붙어버리면서 그 다음 철자가 키 높이까지 올라가 버린 경우거든요. 그래서 G는 주의하실 게 기둥에서 이렇게 꼬면서 올라올 때 이 연결고리 공간이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꼬아서 올라오는데 그 다음 자를 연결하러 가기 위해서는 연결고리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그 다음 자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요. 네, 이렇게 해서 기울기 잘 맞췄고요. 키높이 맞춰서 간격 조절 제대로 해서 다시 썼습니다. GD입니다. 네, 줄루트 안에 써볼게요. 네, G 기둥 마무리되고 여기서 연결고리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G의 키높이, 몸통 키높이까지 맞춰서 연결고리 빼주시고 D의 동그라미 시작점까지 가서 여기에서 겹쳐져 나오면서 D의 몸통이 시작이 돼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네, 흔히 하는 실수 단어로 보여드리면은요. 네, 킹덤이란 단어인데요. 키높이는 다 잘 맞았는데요. 기울기를 보시면 일정하게 잘 써지다가 한눈에 봤을 때는 기울기가 맞는 것 같은데 G가 기울기가 중간에 틀어지면서 곤두서졌어요. 우리가 G 조합을 쓰면서 가장 고질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G는 기울기를 요 기둥 내려올 때 요걸 가지고 맞춰서 기울기에 맞춰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G 기둥은 이렇게 삐뚤어 그어 놓고 기울기를 요 연결고리를 가지고 맞추려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필요 이상 공간이 과대하게 부풀려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G 몸통과 연결고리가 딱 붙어져서 공간이 없어지게 되고 써놨을 때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기울기 주의해서 다시 써보면은요. 여기에서 바로 앞자 N자와 기울기 평행하게 G 기둥으로 기울기를 맞춰서 내려오고 공간은 적당하게 유지를 해주셔야지 그 다음 자 연결이 되면서 연결고리도 자연스럽게 붕 뜨지 않고 안정적으로 올라가서 단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GD 조합은 기울기만 주의하시면 키높이도 맞추기 쉽고요. 특별히 어려운 조합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G2입니다. 졸루트에 써볼게요. 네, G 기둥 내려와서 마무리 해주시고 연결고리 자연스럽게 올라가서요. G의 몸통 키높이까지 올라가면서 E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는 연결고리 길이 조절도 그렇고 한 번에 쭉 가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면 G만 딱 쓰시고요. 여기에서 한 템포 쉬셨다가 바로 E 이렇게 써서 연결을 해주셔도 자연스럽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단어로 먼저 보여드리면요. 코젠트라는 단어예요. 네, 키높이 잘 맞았고요. 기울기도 자연스럽게 잘 써졌는데요. G2 연결이 다른 철자 간의 간격에 비해서 너무 비좁게 연결이 됐고요. 또한 G의 연결고리 공간, G의 공간과 E의 동그라미 공간이 너무 왜소하게 눌려져서 써져서 부자연스럽게 썼어요. 쓰실 때 G를 쓰고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자를 연결하러 가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눌러주면서 E를 쓰셔야 되는데 G를 쓰고 처음부터 눌러줬죠. 너무 일찍 시작부터 눌러주다 보니까 일직선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고리에 길이가 짧아져서 공간은 딱 붙어버렸고요. 일직선으로 되다 보니까 E의 공간도 G의 공간도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공간보다 너무 왜소하게 나와서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키높이는 잘 맞았는데요. 기울기가 보시면 G에서 E로 연결이 되면서 E가 곤두서면서 틀어졌어요. E는 이제 꼬아서 시작되는 단어고 또 획이 하나로 끝나다 보니까 필기체에서 가장 흔하게 기울기 실수가 나오게 되는 철자거든요. 그래서 G에서 E로 넘어갈 때 연결고리 해서 E 시작해 주시고요. 내려올 때는 C를 쓰는 느낌과 동일하게 내려오시면 E는 기울기가 틀어지는 실수 하실 일이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기울기 맞춰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다시 한번 맞게 써드리면은요.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빼주고요.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면 붕 뜨니까 한번 눌러 주어서 그 다음 자 연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기울기는 C와 동일하게 여기에서 연결을 해주시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쓰기 쉽습니다. GF입니다. 줄로탄에 다시 써볼게요. 다리 마무리돼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높이는 G 몸통의 2배, 하나 더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F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흔히 하는 실수 단어로 써보면은요. 송풀이라는 단어예요. 네, 기울기는 다 일정하게 잘 써졌고요. 몸통 길이의 키높이 또 머리 길이의 키높이는 잘 맞았는데 다리 길이의 키높이가 안 맞았어요. F가 너무 짧게 써지면서 좀 삐뚤빼뚤한 느낌이 들죠. 이제 G에서 연결이 되면서 F의 비율을 잘못 잡은 경우인데요. G는 몸통과 다리, F도 몸통과 다리까지는 비율이 똑같고 이제 머리 하나만 더 있는 비율이기 때문에 다리 높이도 맞춰 주셔야지 1대 1대 1의 비율로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것도 보시면 기울기 다 잘 맞았고요. 요번에는 키높이가 몸통 길이, 다리 길이의 키높이가 맞았는데 머리, 즉 기둥의 키높이가 F가 너무 낮게 써져서 위에서 들쑥날쑥한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F의 비율을 잘못 잡은 경우인데요. F는 단독적으로 쓸 때나 또는 앞에, 단어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실수가 많지 않는데요. 이렇게 중간에서 다른 철자 뒤에 이어져 나올 때 흔히 우리가 비율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F 비율은 정확하게 G의 몸통만큼 하나 더 올라가면 맞고요. G의 몸통만큼 하나 더 내려오면 1대 1대 1의 비율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에 주의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써보면은요. 네, 여기에서 G의 몸통만큼 하나 더 올라가고요. G의 몸통만큼 하나 더 내려오면 F의 비율은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완성을 했고요. GG입니다. 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네, G 기둥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고리 이어주고요. G의 몸통 키높이만큼 똑같이 올라가서 동그라미 시작 지점인 뒷부분에까지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겹쳐져 나오면서 두 번째 G 시작해 주시면 돼요. 네, GG는 특별히 어려운 조합은 아니라서 실수를 많이 하는 유형은 아닌데요. 간단히 단어로 먼저 보여드리면요. 네, 키높이 잘 맞았고요. 기울기도 보시면 일정하게 잘 써졌죠. 근데 이제 G에서 두 번째 G로 연결이 되면서 연결고리의 공간이 붕 뜨면서 공간이 생겨서 벌어졌어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게 보면 G 기둥을 이렇게 마무리를 꼬아서 연결고리를 하다 보니까 급하게 쓸 때 두 번째 그 다음 나오는 단어도 연결고리가 이렇게 꼬아져서 시작을 하는 실수를 종종 하거든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필기체는 정확히 이렇게 겹쳐져야 될, 일치되어야 할 획이 일치되지
정리되지 않고 이렇게 벌어지면 다 써놓고 봤을 때 산만하고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단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문장으로 봤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을 할 때는 이렇게 반드시 G 시작 지점까지 가서요. 여기에서 겹쳐져 나오면서 연결이 돼야지 써놨을 때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GH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네, G 다리 마무리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연결고리 올라가서요. 연결고리의 높이는 정확하게 G 몸통 높이만큼 하나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비율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H 기둥 시작해서 내려오시면 돼요. 흔히 하는 실수 단어로 먼저 보여드리면요. 요거트라는 단어예요. 네, 키 높이는 다 잘 맞았고요. 기울기가 일정하게 잘 써지다가 G에서 H로 연결이 되면서 H가 틀어지면서 곤두 섰어요. G와 같이 다리 내려오는 철자 뒤에 특히 이제 H처럼 머리까지 올라가는 철자가 연결이 될 때 이제 흔히 이런 실수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밑에 다리에서부터 H 시작점 위까지 연결고리가 한참 멀죠. 그래서 GH 조합은 연결고리 형태는 이렇게 올라가면 맞습니다. 연결고리 형태는 맞았는데 연결고리의 모양이 잘못된 경우죠.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야지 H가 누울 자리가 있어서 기울기도 평행하게 제대로 써질 수가 있는데요. G를 쓰고 나서 H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H가 기울기를 맞춰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게 되죠. 그러면 요 위에 기둥 공간도 너무 커지고 써놨을 때 G랑 딱 붙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에서 틀어져서 이렇게 공간을 띄워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격 유지에는 성공했지만 기울기가 그러는 바람에 틀어졌죠. 네, 그래서 연결고리는 높이도 중요하지만 연결고리 각도라 그래야 되죠. 완만하게 넉넉하게 빼주셔야지 그 다음 자가 누울 공간이 생기게 돼서 이런 기울기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키 높이도 잘 맞았고요. 기울기도 전반적으로 잘 맞았는데 H가 마무리되면서 두 번째 기둥이 틀어지면서 좀 날아갔어요. 여기가 해 벌어졌죠. 두 개의 기둥이 서로 평행하지가 않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요게 습관이 되면 문장으로 다 써놓고 봤을 땐 이것 또한 또 통일감이 많이 떨어져서 산만해 보이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H가 맨 뒤에 올 때는 이런 실수가 없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어져 올 때는 그 다음 자 U를 쓸어가기 바쁜 마음에 H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고 바로 여기서 벌어지면서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다시 써봐 드리면은요. 네. 이 거리가 한참 멀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빼주셔야지 다 써놓고 봤을 때 다른 철자들과 비슷한 정도의 간격과 기울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끝에서 끝 굉장히 긴 조합이죠. 연결고리 길이가 깁니다. 그리고 H 마무리는 첫 번째 기둥에 평행하게 끝까지 마무리 해주신 다음에 연결고리를 연결하러 가야지 기울기 실수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GI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G 연결고리 올라가면서요. 연결고리 높이는 G의 몸통 키 높이에 딱 맞춰서 여기까지 빼주시고요. 여기에서 I가 내려오면 됩니다. 네, 이것도 단어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릴리전이란 단어예요. 네, 키 높이는 다 잘 맞았고요. 기울기도 일정하게 잘 써졌죠.
네, G에서 I가 연결되는 게 보시면 연결고리가 부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 네, G는 I에서 연결될 때 G의 연결고리 유형 세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G 키높이까지 올라가서 직선으로 연결고리가 연결되면 맞죠? 연결고리의 유형은 맞게 됐는데 연결고리가 올라갈 때 G에서 동그라미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바로 여기서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G는 문제가 없지만 D에 나오는 철자가 모양이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죠. 물론 G도 몸통과 연결고리가 딱 붙게 돼서 부자연스러운데요. G에서 연결이 될 때 여기까지는 이 각도로 올려주고요. 여기서는 I를 연결하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턴을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스듬한 물결 무늬가 돼야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철자가 연결이 됩니다. 네, 이 두 번째 경우도 보면은요, G에서 이렇게 연결고리 한번 붕 뜨지 않게 눌러주고요. 연결이 된 건 자연스럽게 잘 됐는데 연결고리 길이를 너무 길어지게 빼는 바람에 자간의 간격이 다른 철자들의 간격에 비해서 너무 벌어졌죠? 필기체는 철자와 철자 사이의 간격을 연결고리의 길이감으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고리 길이를 일정하게 빼면서 쓰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길어져 버리게 되면 이것 또한 통일감을 해치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연결고리 조절을 적당히 해줘야지 자연스러운 필기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해서 써보면은요. 네, 여기에서 G 꼬아주고요. 여기에선 반대 방향으로 살짝 턴을 해서 그 다음 자 연결하러 가기 위한 각도 변환을 해서요. 올라가고요. 네.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격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 완성도가 있는 필기체를 쓰실 수가 있어요. GJ입니다. 네, 줄루트 안에 써볼게요. G의 몸통 키높이까지 G 연결고리 J까지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J 내려와서 완성해 주시면 돼요. 거의 직선이지만 살짝 이렇게 물결 무늬로 넘어가야지 좀 더 자연스럽게 되죠. 네,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네, 키높이 잘 써졌고요. 기울기도 잘 써졌는데 G에서 J로 연결이 되면서 이것 또한 연결고리의 모양이 좀 부자연스럽죠? G의 연결고리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G 몸통 키높이까지 일직선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그 다음 J가 시작이 되면 맞는데요. 연결고리 유형은 맞았는데 G를 이 방향으로 꽂아 보니까 연결고리까지 영향을 줘서 연결고리까지 이렇게 빼주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뭐 틀린 건 아니지만 키높이가 분명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써놨을 때 단어가 위로 좀 붕 뜨는 느낌이 나고 안정감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 유형을 특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일직선이나 약간 물결 무늬 정도를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그 다음 자가 연결이 돼야지 자연스럽게 쓰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기울기는 잘 맞았고요. 키높이도 몸통 길이 또 머리 길이, 기둥 길이 잘 맞았는데 다리 길이의 키높이가 잘 맞지가 않았네요. 삐뚤빼뚤한 느낌이 바로 나죠. J가 너무 내려왔어요. 1대 1대1의 비율인데 J를 길게 썼어요. 이 J는 이제 앞에 올 때는 이런 실수를 거의 않는데요. 중간에 다른 철자 뒤에 연결이 돼서 올 때는 이것도 비율 실수를 많이 하는 철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똑같이 머리, 다리 비율이 똑같은데 다른 철자보다 길게 다리를 빼서 쓰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제대로 써봐 드리면은요. 네,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틀어주시고 여기에서는 살짝 이렇게 눌러주셔야지 붕 뜨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눌러주지 않으셔도요.
요 정도로 한 일직선 정도로 가셔도 자연스럽게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너무 붕 뜬 느낌이 나지 않도록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GK입니다. 줄로트 안에 써볼게요. G 연결고리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올라가는 연결고리의 높이는 G 몸통 높이만큼 한 번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비율이 딱 맞습니다. 여기에서 K 시작돼서 내려오면 되고요.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진코라는 단어인데요. 기울기는 다 잘 맞았고요. 키높이가 이제 몸통 길이의 키높이는 맞았는데 머리의 키높이가 보시면 K가 비율이 안 맞았어요. G에서 연결이 되면서 K 기둥이 너무 짧게 써졌죠. 특히 이 경우는 이제 한 단어 안에 K처럼 머리 있는 철자가 없기 때문에 틀린 것도 모르고 계속 써나가게 되는데요. G에서 K처럼 기둥이 있는 철자로 연결될 때는 연결고리의 거리가 제일 길어집니다. 그래서 G에서 K로 연결이 될 때는 연결고리의 거리가 여기 다리 끝부터 머리 끝까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충분히 그만큼 2배의 느낌으로 빼줘야지 쓰고 났을 때 적당한 정도의 이 기울기와 키높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수하는 게 충분히 끝까지 올라갈 만큼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서 대충 내려오면서 그 다음 철자를 빠르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키높이가 자동으로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다시 쓰면은요. 올라갈 때는 앞에 G를 기준으로 해서요. G의 몸통만큼 하나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비율이 딱 맞습니다. 가장 맞추기 쉬운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GK 조합은 흔히 많이 하는 실수가요. K는 생각보다 의외로 키를 낮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똑같이 키 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쓰다 보면 이렇게 G는 높게 쓰고 K의 몸통만 키 높이가 낮아서 균형이 안 맞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몸통끼리 키높이가 잘 맞춰지려면 K의 기둥이 필요 이상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G에서 연결이 돼서 K가 기둥이 이렇게 과해지면 기둥이 몸통이 들어갈 공간을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몸통의 키높이가 자동으로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G에서 K 올라갈 때는 이렇게 공간, 평균 정도의 공간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K 몸통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고요. 또 비율도 맞게 키높이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네, GL입니다. 줄로트에 써볼게요. 예, G 기둥 내려서 연결고리 자연스럽게 L의 키높이까지 올려주시고요. 여기에서 L 시작이 돼서 내려오면 됩니다. 네,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직접 보여드리면은요. 이글이란 단어인데요. 키높이는 잘 맞게 써졌고요. 기울기도 잘 연결이 되다가 G에서 L이 연결되면서 L이 곤두서서 틀어졌어요. 기울기가 변형이 됐는데요. L은 이 부위는 앞자와 연결하기 위한 연결고리이고요. 두 번째 요 획이 L의 원래 몸통 부분이죠. 그래서 필기체의 중요한 원칙, 필기체는 앞 철자가 끝난 지점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L을 예를 들어 보면은요. A가 밑에서 끝났지만 연결고리의 방향이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위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죠. 그래서 G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끝났지만 연결고리의 방향이 위를 향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L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비대칭이 돼야지 맞습니다. 대칭이 되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써지면서 L이 곤두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제대로 써봐드리면은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요. 끝난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GM입니다. 줄로트 안에 써볼게요.
네, G 마무리가 되고요. M은 G 몸통 키 높이에 맞춰서 올라가서 내려오면 됩니다. 네,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직접 보여드리면요. 저지먼트라는 단어예요. 네, 기울기는 다 잘 맞게 써졌고요. 키높이가 잘 맞게 써지다가 보시면 G에서 M이 연결이 되면서 M의 시작점이 몸통 키높이를 초과해서 너무 올라갔어요. 들쑥날쑥해 보이죠? G로 시작되는 조합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G가 연결이 될 때 이렇게 올라가서 붕 떠서 연결고리가 올라가면 G 몸통과 이 연결고리가 붙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연결되는 철자도 키높이가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G에서 M 연결고리 유형은 맞았지만 연결고리의 키높이 조절이 잘못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G에서 쓰고 나서요. 연결고리 마무리하고요. 여기에서 살짝 눌러서 또는 일자 정도로 가져가면서 그 다음 연결고리를 빼주셔야지 그 다음 철자를 연결할 때 연결고리가 키높이가 이렇게 초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키높이도 맞았고 기울기도 다 잘 맞았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G 마무리를 하고 나서요. 요거는 반대로 너무 눌러서 길게 빼주다 보니까 철자 간의 간격이 다른 철자 간의 간격에 비해서 너무 넓어졌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이 부자연스럽게 됐죠. 필기체는 철자와 철자 사이에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 써놨을 때 물 흐르는 대로 써내려가는 흘림체 특유의 느낌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봐 드리면은요. 네, 여기에서 G 연결고리 마무리 하고요. 일직선이나 살짝 눌러주는 정도로 가져가고요.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키높이 맞추고요. 네, 연결고리 간격 일정하게 유지해서 다시 썼습니다. 네, GN입니다. 줄로탄에 써볼게요. G 기둥 마무리 하고요. 네, 일직선으로 빼주는데 연결고리의 높이는 G 몸통 키높이까지만 동일하게 빼주시고 여기에서 N 시작해서 주시면 돼요.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은요. ignore라는 단어예요. 키높이는 잘 맞게 써졌고요. 기울기도 일정하게 잘 써졌죠. 근데 G에서 N이 연결이 되면서 연결고리가 부자연스럽게 붕 떴어요. 단어가 안정된 느낌이 들지 않고 위로 올라간 느낌이 들죠. 그리고 N의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가 일정하지가 않게 써지게 돼요. GN 조합은 G의 연결고리 유형 중에서 세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빼주면 되게 되는데요. 연결고리의 높이는 맞았는데 형태가 부자연스럽게 G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G에서 연결고리, 고리 마무리 해주시고 난 다음엔 살짝 일자나 아니면 살짝 누르는 정도로 해주셔서 연결고리를 이어주셔야지 다음 철자 연결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키높이 잘 맞았고요. 기울기도 잘 맞았는데 N 마무리되면서 두 번째 기둥이 틀어져서 첫 번째 기둥과 평행을 이루지 않고 있어요. 기울기가 틀어지다 보니까 균형이 깨지는 느낌이 바로 들죠. N이 단어 맨 끝에 쓰일 땐 이런 실수를 거의 안 하는데요. N 뒤에 연결되는 철자가 나올 때는 그 철자 쓸어 가기에 바쁜 마음에 N 마무리가 완전히 되기 전에 연결고리부터 빼게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본의 아니게 몸통이 벌어지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의해서 제대로 써봐 드리면은요.
이렇게 해서 일직선이나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연결을 해줬고요. 일정하게 간격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N 마무리 두 번째 회까지도 끝까지 첫 번째 획에 기울기 평행하게 마무리 해주신 다음에 연결고리를 빼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G5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G 마무리 되고요. 연결고리 높이는 G 몸통 높이와 동일하게 올라가서 동굴려 주셔서 5의 시작 지점까지 가고요. 여기에서 겹쳐져 나오면서 5가 시작이 되면 됩니다.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요. 캐티고리라는 단어인데요. 키높이는 잘 맞았고요. 기울기도 일정하게 잘 써졌는데요. 보시면 G에서 O 사이의 간격이 다른 철자들 간격에 비해서 상당히 비좁게 써졌죠. 그리고 O의 이제 연결고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 몸통 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죠. 공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산만한 느낌이 들어요. G5 조합은 G의 연결고리 두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는데요. 이제 급하게 쓰다 보면 이렇게 뒤에까지 가지 않고 이 입구에서 바로 O가 시작이 돼서 완성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결고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요. 기울기를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까 G에 붙어버리게 되는 경우죠. 그리고 동그라미는 시작이 된 지점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요 앞에서 시작이 되면 마무리도 앞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 자를 연결하러 가기 위한 연결고리를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O는 중간 넘어서 살짝 뒷부분에서 시작을 해주셔야지 마무리도 뒷부분에서 되고 여기서 살짝 딱 적당한 정도의 공간으로 남겨놓고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서 다시 써봐 드리면은요. 네. 그래서 철자 간의 간격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지 균형이 있는 필기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GP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G 기둥 마무리돼서 연결고리 자연스럽게 올라오고요. 연결고리 높이는 G의 몸통 키높이까지 동일하게 맞춰서 올려주시고 여기에서 P 기둥 시작해 주시면 돼요.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요. 플래그폴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기울기는 다 잘 맞았고요. 키높이도 몸통끼리의 키높이 또 머리끼리의 키높이는 다 잘 맞았는데 이제 P를 보시면 바닥에서의 밑에서의 키높이가 맞지를 않았죠. P가 몸통이 위로 붕 뜬 느낌이 들다 보니까 단어가 중간에 위로 올라간 느낌이 들죠. G에서 P 연결이 될 때는 G의 연결고리 세 번째 유형으로 G의 몸통 높이까지 연결고리 올라가면 되고요. 연결고리의 시작은 잘 맞았고요. 높이는 잘 맞았는데 몸통이 시작이 되면서 바닥에서의 키 높이를 맞추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경우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필기체는 빠르게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P 몸통을 충분히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서 급하게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느라고 이렇게 바닥에서 키높이가 껑충 올라가게 되는 실수를 종종 합니다. 단어가 삐뚤빼뚤해 보이기 때문에 통일감이 깨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키높이 잘 맞았고요. 기울기가 언뜻 보시면 잘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직접 사선을 그어보면 네, G와 P가 둘이 다
곤두서서 기울기가 변형이 됐어요. 틀어졌죠. G는 기울기를 요 기둥으로 내리면서 맞춰야 되는데 기둥은 대충 내려놓고 연결고리로 맞추려고 이렇게 연결고리 공간을 크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자연스럽고요. 그리고 문제는 필기체는 기울기를 맞출 때 바로 앞 단어의 기울기를 보고 쓰기 때문에 G가 틀어지면서 뒤이어 나오는 P도 G의 기둥에 맞추다 보니까 기울기가 같이 틀어지면서 연결이 됐습니다. G처럼 다리가 내려오는 철자는 기울기 내려갈 때 앞자 사선으로 끝까지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평행인 걸 보고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다 쓰고 났을 때 틀어지는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서 다시 제대로 써보면은요. 네, P 내려올 때 앞자의 키높이 마무리 선을 기준으로 딱 맞춰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기울기도 가지런하게 다시 썼습니다. GQ입니다. 네, 줄노트 써볼게요. G 기둥 마무리하고 연결고리 올라가고요. 높이는 G의 몸통 키높이까지 맞춰서 올라가고 여기서 연결고리 끝을 둥글리면서 Q의 원 시작점까지 가서 몸통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네, GQ 조합은 재밌는 게요. 똑같이 동그라미 몸통 쓰고 내려오는 기둥까지 똑같고요. 꼬는 방향이 왼쪽으로 꼬고 바깥쪽 오른쪽으로 꼬고 그것만 다르기 때문에 의외로 쓰기 쉬운 조합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실수하는 유형 보여드리면은요. 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울기는 잘 맞았고요. 몸통 길이 또 다리 길이의 키높이도 잘 맞았는데 이제 G에서 연결이 되면서 Q의 몸통과 다리의 비율이 맞지가 않았어요. G는 몸통과 다리가 1대1의 비율이 잘 맞았는데요. Q가 몸통이 중간에서 붕 떠서 올라가면서 마무리돼서 비율이 달라졌죠. 그래서 비율이 달라지니까 이제 몸통 길이의 키높이도 안 맞아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Q가 껑충 올라간 느낌이 들어서 균형이 깨집니다. G를 쓰고요. Q 몸통 마무리할 때도 밑에 바닥에서의 키높이 끼리 몸통 끼리 맞춰주고 그리고 내려와서 다리 끼리 바닥에서의 키높이 맞춰주셔야지 비율이 1대1로 제대로 쓸 수가 있고요. 또 GQ는 흔히 하는 실수가 G에서 Q가 동그라미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Q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울기는 잘 맞았지만 보시면 G의 몸통과 연결고리로 인해서 다리 부분이 딱 붙어서 부자연스럽게 됐죠. 그리고 연결고리가 이렇게 붕 떠서 올라가니까 써놨을 때 문장이나 단어 속에서 보면 안정감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G 조합에서 흔히 나오는 실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G는 연결고리 요 부분까지는 요 방향으로 틀어주시고요. 그 다음 자를 위한 연결고리 이어갈 때는 일직선이나 살짝 이렇게 물결 무늬 정도로 눌러주셔서 붕 뜨지 않게끔 이어주셔야지 자연스럽게 써놨을 때 연결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주의하시고요. GQ는 기울기나 키높이만 주의하시면 특별히 어려운 조합은 아니죠. GR입니다. 줄노트 볼게요. 네, G 기둥 마무리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연결고리 올라가고요. G 몸통 높이까지 연결고리 빼주시고 여기서 R 시작이 돼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R은 연결이 될 때 이렇게 딱 맞춰서 살짝 정도로 꽈도 상관이 없고요. 좀 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자연스럽게 쓰시면 됩니다.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먼저 보여드리면요. 앵글이라는 단어예요. 네, 키높이는 잘 맞았고요. 기울기를 보시면 일정하게 평행 잘 유지가 돼서 썼고요. R도
그리고 사실은 두 번째 획은 기울기가 잘 맞았어요. 근데 첫 번째 요 기둥 시작과 연결고리의 부분이 이제 틀어지면서 써놨을 때 R이 마치 기울기가 뒤로 누워진 것처럼 변형돼 보이게 되죠. GR 조합은 G의 연결고리 유형 세 번째 유형으로 G에서 이렇게 몸통 높이까지 맞춰서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시작이 되면 되는데요. 연결고리 유형은 맞았는데 모양이 G 마무리돼서 여기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부자연스럽고 기울기가 틀어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꼬아서 올라오고요. 여기서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눌려주면서 R로 연결이 돼야지 흘림체 특유의 유연함이 살고요. 이제 기울기도 좀 더 자연스럽게 맞출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키 높이는 역시 잘 맞았고요. 기울기를 보시면 G는 잘 맞았는데 R로 연결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획이 조금 더 틀어지면서 이렇게 아래 첫 번째 획과 두 번째가 해 벌어졌죠. 직선으로 하지 않고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빼준 거는 잘 했는데 곡선의 각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R이 이렇게 곤두서게 됐고요. 또 만회하려고 오히려 두 번째 획은 또 더 벌려서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썼죠. 그래서 주의해서 다시 제대로 써보면은요. G 마무리하고요. 여기서 살짝 직선과 비슷하지만 살짝 누른 정도 유연하게 연결고리 빼주시고 R 시작이 되고요. 아래 두 번째 획도 기울기 잘 맞춰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GS입니다. 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G 기둥 마무리해서 연결고리 자연스럽게 올라오고요. 여기에서 S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키높이만 잘 맞추시면 조금 더 S 꼬아지는 공간이 이렇게 생기게 쓰셔도 자연스럽게 쓰시면 됩니다.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은요. 영스터라는 단어인데요. 네, 키높이는 잘 맞게 써졌고요. 이제 기울기도 보시면 일정하게 유지가 잘 됐는데 G에서 S가 기울기는 맞게 잘 됐는데 간격이 다른 철자들 간의 간격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 비좁게 써졌죠. 단어가 가운데로 몰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필기체는 철자와 이 철자 사이의 간격을 연결고리의 이 길이감으로밖에 조절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연결고리의 길이를 일정하게 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G에서 S로 연결이 되면서 연결고리가 너무 가파르게 연결이 됐죠. 그리고 위로 붕 떠서 올라가다 보니까 S의 몸통이 통통해지면서 딱 붙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G에서 올라가면서 연결고리가 길이감을 충분히 자연스러울 정도로 가져가셔서 여기에서 연결을 해주셔야지 일정한 기본적인 간격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 기울기 잘 맞게 써졌고요. 키높이가 몸통 길이의 키높이가 잘 맞다가 G에서 S가 연결이 되면서 S가 높이가 너무 초과돼서 위로 올라갔어요. 연결고리의 형태는 맞았는데 연결고리의 높이 조절을 실수를 한 경우인데요. G가 다리까지 내려와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철자 연결될 때까지는 연결고리의 거리가 상당히 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필기체에 급하게 쓸 때는 한참 올라오다 보면 연결고리의 높이가 자칫 너무 많이 올라와서 몸통 길이 높이가 안 맞는 실수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연결고리는 이 거리감도 중요하지만 이 높이 어디까지 올라와야 하는지 이 높이 조절을 하실 때 몸통 키높이에 딱 맞춰서 조절을 하셔서 여기에서 시작이 되셔야지 다 써놓고 봤을 때 키높이가 들쑥날쑥하지 않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살짝 눌러주면서 여유감을 갖고 연결고리 빼줬고요. 키 높이 맞춰서 시작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네, GT입니다. 줄로트 안에 써볼게요. 기울기 맞춰서 평행하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실수 유형 단어로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네, 랭스라는 단어인데요. 키높이 잘 맞춰서 써졌고요. 기울기도 잘 맞춰서 써졌어요. 네, 보시면 이제 G에서 T가 연결이 되면서 연결고리 모양이 좀 부자연스럽게 써졌어요. 네, 물 흐르듯이 써내려가는 흘림체의 특성상 필기체는 이 끝난 지점에서 바로 다음 자로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필기체의 T를 보통 이렇게 고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이 T이고 요 왼쪽의 획은 앞글자와 앞철자와 T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고리죠. 그래서 앞철자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고요. 여기서 끝났다면 여기서 바로 연결이 돼야지 맞고요. 위에서 끝났다면 여기서 T가 연결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 G는 밑에서 끝났지만 연결고리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른쪽 획과 왼쪽 획이 비대칭이 되죠? 모양이 좀 달라져요. 이렇게 양쪽 획이 좌우 대칭으로 되는 건 연결이 부자연스럽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키높이는 다 잘 맞았는데요. 기울기가 보시면 G에서 T로 연결이 되면서 T가 곤두섰어요. 그리고 D 이어져 나오는 H까지 같이 덩달아 틀어지면서 기울기가 변형이 됐죠. 단어가 뒤로 가면서 균형이 깨지는 느낌이 들어요. G에서 연결이 될 때 연결고리가 비스듬히 이렇게 길이감을 갖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가파르게 짧게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짧게 연결이 되면 기울기를 맞추려면 여기서 T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너무 공간도 없이 쫙 붙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쪽으로 틀어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공간은 띄웠지만 기울기가 변형이 되면서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요. 네, G를 쓰시고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간격을 충분히 줘서 T가 누울 자리가 있어야지 기울기가 틀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GU입니다. 줄로트 안에 써볼게요. G 연결고리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키높이 맞춰서 동일하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U의 시작은 살짝 동굴려서 부드럽게 연결해 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실수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요. 랭귀지라는 단어예요. 네, 기울기는 다 잘 맞게 일정하게 써졌고요. 키높이를 보시면 몸통끼리 키높이 잘 맞다가 G에서 U로 연결이 되면서 U의 시작 부분이 초과돼서 위로 쑥 올라갔어요. 들쑥날쑥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다른 철자들의 간격에 비해서 G와 U의 간격이 너무 넓게 써져서 써놨을 때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느낌이 떨어집니다. 연결고리의 형태도 부자연스럽고요. GU 조합은 G 연결고리 유형 중에서 세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G 몸통 키높이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되는데요. 이 G 마무리하고 올라올 때 연결고리 꼬아지는 부분이 너무 과하게 풍성하게 꼬아지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서 연결고리 높이 조절을 잘못한 경우예요. 그래서
나머지 몸통 부분은 제대로 키 높이 맞춰서 마무리를 해도 이미 시작에서 연결고리가 높이가 틀렸기 때문에 U가 키 높이가 비율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체에서는 철자들의 키 높이를 맞춰서 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제 연결고리의 키 높이를 잘 맞추셔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키 높이 잘 맞았고요. 기울기도 잘 맞게 써졌어요. 근데 보시면 G와 U가 요번에는 반대로 좁게 써져서 딱 붙었어요. 철자 간의 간격이 일정치가 않죠. 단어가 가운데로 몰린 느낌이 듭니다. 요것 또한 균형이 깨져 보이는데요.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G, U 조합은 G를 쓰고 나서 바로 여기서 직선으로 U가 시작이 되는 것보다는 G에서 올라가서 살짝 U 시작을 동굴려서 시작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지만 철자 사이에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될 간격을 제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에서는 요거보다는 요렇게 쓰는 거를 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다시 써보면은요. 여기에서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해서 직선 또는 살짝 눌려지는 느낌으로 U까지 연결고리 준비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U 살짝 동그라지면서 시작을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GV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G 쓰시고 키높이 G 몸통까지 맞춰서 올라가고요. V 시작은 살짝 동굴려서 매끄럽게 시작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요. 기울기는 잘 맞게 써졌고요. 키 높이도 보시면 잘 맞게 써졌는데요. G에서 V가 연결이 되면서 V의 첫 번째 기둥은 높이를 잘 맞췄는데 두 번째 기둥이 높이가 틀려지면서 중간에 낮게 써졌어요. 단어 가운데가 이렇게 이가 빠진 것 같이 들쑥날쑥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G에서 V가 연결이 될 때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요. V를 쓰고 급하게 다음 자를 연결하러 가기 위해서 연결고리를 빼다 보면 너무 연결고리를 성급하게 뺀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마무리가 채 되기 전에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성급하게 이렇게 빼다 보니까 두 기둥의 키높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기울기 잘 맞았고요. 키높이도 잘 맞았는데 GV 사이의 간격이 다른 철자들 간격에 비해서 너무 좁게 써져서 균형이 깨지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필기체를 속도 위주로 쓰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연결고리가 짧아지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특히 V는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V의 시작은 연결고리에서 바로 직선으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한번 동굴려서 시작을 해주셔야지 필기체 특유의 유연한 느낌도 살릴 수 있지만 써놨을 때 가독성도 떨어지지 않고요. 간격 조절도 좀 더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다시 한번 단어를 써보면은요. 여기에서 동굴려서 시작을 하고요. V의 두 번째 기둥도 첫 번째 기둥에 키높이 딱 맞춰서 마무리 해주신 다음에 연결고리를 빼주셔야지 이렇게 짧아지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완성을 했습니다. GW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G 연결고리 자연스럽게 G 머리 높이까지 키높이 올려주시고요. 여기에서 살짝 동글리면서 W도 시작을 해야 돼요.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은요. 레그웍이라는 단어예요.
네, 키높이는 잘 맞게 써졌고요. 기울기도 유지가 잘 됐는데요. G에서 연결이 되면서 W가 기울기가 틀어지면서 변형이 됐어요. GW 조합은 G 연결고리 유형 세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G의 몸통 키높이까지 일직선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W가 연결이 되면 맞는데요. 연결고리 유형을 맞았는데 연결고리의 길이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기본적으로 길이감을 빼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파르게 빼주다 보니까 필기체는 누워서 써야 되는데 그 다음 자 W가 누워서 쓸 공간이 없어지게 되죠. 누워야 되면 이렇게 되는데 너무 딱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곤두서서 틀어져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W의 실수지만 G의 연결고리가 길이 조절이 잘못된 경우예요. 그래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키높이 또 기울기 다 맞게 잘 써졌는데요. 이것도 GV 조합에서처럼 GW도 W의 시작이 이렇게 딱 붙어서 직선으로 되게 되면 자칫 단어를 쓸 때 간격이 너무 짧아지는 실수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G에서 W가 연결이 될 때는 기본적인 연결고리 길이 빼주시고요. 여기서 직선이 아니라 바로 살짝 동물려서 곡선으로 연결을 해주셔야지 철자와 철자 사이에 유지돼야 될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도 되고요. 그리고 써놨을 때 가독성도 해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W 연결시킬 때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단어 제대로 다시 한번 써봐 드리면은요. 네, 여기에서 가파르게 빼지 말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빼서 W 누울 자리를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GX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드릴게요. 네, GX는 특별히 쓰기 어려운 조합은 아닌데요. 우리가 주로 하는 실수를 보면 G를 쓰고 나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빼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급하게 이렇게 꺾어지면서 X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매끄럽게 유연성을 강조하는 흘림체 특성상 되도록이면 이렇게 각지는 것보다는 X의 시작을 동굴려서 여기에서 똑같이 빼주고요. 여기서 살짝 동굴려서 매끄럽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써놨을 때 문장 전체의 통일감도 살고 완성도 높은 필기체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키높이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G에서 연결이 되면서 너무 과도하게 초과가 돼서 X 연결돼서 X의 왼쪽과 오른쪽이 크기가 균형이 깨져서 뒤뚱거리는 느낌으로 쓰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연결고리 뺄 때는 키높이 딱 맞춰서 G와 동일하게 빼주시고요. 여기에서 동굴려져야지 빼고 나서 위를 초과해서 동굴려지게 되면 이렇게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 외에 기울기만 주의하시면 특별히 쓰기 어려운 조합은 아니니까 그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GY입니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네, G 쓰고요. 연결고리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Y의 시작은 살짝 동굴려서 매끄럽게 시작해 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네, 실수하는 유형 단어로 보여드리면요. 소시알러지라는 단어예요. 네, 키높이는 잘 맞았고요. 네, 기울기도 끝까지 잘 맞게 써졌어요. 근데 GY의 연결고리가 짧아지면서 철자 간의 간격이 굉장히 비좁게 써졌죠. 단어 뒤로 몰리는 느낌이 들면서 좀 부자연스럽죠. GY는 G에서 연결고리 유형, 세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키높이까지 맞춰서 일직선으로 빼주시면 되는데요. 연결고리 형태는 맞았는데 연결고리 이제 길이가 너무 짧게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예, 그리고 Y의 시작도 일직선으로 시작이 되면 가독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땡땡 점만 까먹으면 GI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G 쓰시고 나서 Y는 이렇게 살짝 동글려서 시작을 해주셔야지 자연스럽고요. 기본적인 간격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울기는 잘 맞게 써졌고요. 키높이도 몸통 길이, 머리 길이 잘 맞았는데 다리 길이의 키높이가 들쑥날쑥 맞지 않죠? Y가 너무 내려왔습니다. Y는 특히 이렇게 단어 중간보다는 단어 말미 제일 뒤에 썼을 때 몸통과 다리의 균형이 1대1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다리를 롱다리로 쓰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많거든요. 그래서 G도 몸통과 다리, Y도 몸통과 다리 1대1 비율은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Y 다리도 G 다리까지 맞춰서 써주셔야지 비율이 맞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위에서 다시 제대로 써보면은요. 네, G에서 Y 연결 동그랗게 시작을 해주고요. 또 Y의 다리 길이는 G와 똑같이 1대1이 되게끔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네, GZ입니다. 네, 줄노트 안에 써볼게요. 네, G 연결고리 자연스럽게 연결 올라가고요. Z 시작은 G 몸통 키높이까지 높이 맞춰서 올라와서 동그랗게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흔히 하는 실수 단어로 보여드리면은요. 찍찍이라는 단어인데요. 키높이는 잘 맞게 써졌고요. 기울기를 보시면 네, 첫 번째 G는 기울기가 잘 맞게 써졌는데 G에 연결되면서 두 번째 Z가 기울기가 변형이 되면서 틀어졌어요. Z는 앞에 나올 때보다는 중간에 다른 철자 뒤에 이어져서 나올 때 우리가 기울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G에서 연결이 되면서 연결고리 빼주시고요. 네, Z도 다리까지 내려오는 철자죠. 그래서 한 번에 내려오시기 힘들면 기울기 앞자 G를 보시고 평행하게 몸통 먼저 쓰시고요. 중간에 기울기 맞는지 점검 한번 하시고 틀리면 다시 바로 잡아서 마무리 다리까지 내려와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G도 마찬가지지만 Z도 이제 다리까지 내려오는 철자이죠. 다리까지 내려오는 철자는 위에서 시작할 때 몸통에서 살짝만 틀어져도 다 써놓고 봤을 때는 기울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성급하게 내려오시는 것보다는 두 번에 나눠서 기울기를 체크하면서 쓰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Z는 기울기 특히 주의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GA부터 GZ까지 이어쓰기 실전 연습 같이 연습을 해봤고요.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H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